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공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구성물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드라마 충렬공 송상현, 연출 신민규, 극본 홍선주, 제5화 송상현의 비책. 대마도 염탐에 나선 금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총 조병창. 조선 침공을 위한 신무기를 만드는 현장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리치코. 고된 노동 끝에 하나뿐인 오빠도 잃은 리치코에게 금춘은 조선으로 함께 탈출하자고 제안하는데, 한편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은 타조처럼 외적의 침공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는 조정과 달리 부산을 지키는 두 수문장 동래부사 송상현과 부산진 첨사 정발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착실하게 닥쳐올 전란에 대비하고 있었다. 정발 장군, 무슨 일인데 직접 동네까지 오셨소? 속보사 안녕하십니까? 스시마에서 온 사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부사님 말씀도 함께 들을 겸 왔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흘러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나고야라는 고장이 있는데 지금 30만 대군이 모여있다 합니다. 원래 바로 건너올 참이었는데 스시마 도주하고 고니시라는 장수가 말리가 3월 말까지 연기됐다고 합니다.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군. 놈들은 분명 스시마를 거쳐 들어올 것이오. 부장계 있느냐? 예. 어서 외관으로 내려가 금춘이를 데려오거라. 예. 장군, 내가 스시마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데리고 있는 간자가 있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하오. 알겠습니다. 사실 군사도 훈련에만 몰두하다 보니 외인들 쪽 정보는 지가 아는 게 없습니다. 역시 부사께서는 칼만 쓰는 무부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려. 동래부사 송상현은 부산 방어의 책임자였지만 문관 출신으로 무예에는 능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무적인 감각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은 환갑이 되도록 전장을 누빈 역전의 무인으로 송상현보다 18살이나 연상이었다. 송상현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발에게 많이 의지했다. 부사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분은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이시다. 인사 올리거라. 금춘이라 하옵니다. 간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가수나? 계집이라 얕보시면 안 됩니다. 부산포에서 이 아이보다 스시마 사정에 밝은 사람은 없소이다. 금춘아, 장군께 그동안 네가 보고 들은 내용을 알려드리거라. 예. 스시마는 원래 부산포와 무역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가는 무역선이 줄고 스시마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외지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병장기와 식량 등 병참 물자를 실은 수송선이 하루에도 3-4척씩 본토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시마에 조병창까지 생겼습니다. 조병창? 조병창이라 하면 신식무기 조총 만드는 곳 아이가?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부사 어른을 만나 뵙기 전에는 밀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지낸 외인 상인들이 있는데 조총은 이들도 쉽게 만지기 힘든 물건이라 했죠. 저도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했는데 스시마에 조병창까지 생겨 물건이 풀리고 있습니다. 장군, 이 설계도 한번 보시오. 금춘이가 데리고 온 니츠코라는 아이가 그린 거예요. 일전에 외인들이 조공한 조총을 군기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들을 보면 기존 조총보다 개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외인들은 꾸준히 조총을 개량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의 승자 총통은 무게가 10근이나 나가고 겨우 100보밖에 나가지 않는단 말이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이, 이렇게 귀한 걸 손에 넣으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조정으로 보내셔서 전란에 대비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승자총통을 만든 좌병사 대감도 조정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서 실망하고 결국 돌아가시지 않으셨소. 게다가 지금은 동인들의 세상입니다. 동인들은 전란이 없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지금 조총을 만들자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럼 이 설계도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외놈들은 신형 조총의 설계도만 뺐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에겐 니츠코가 있습니다. 그 아이 머릿속에 이 설계도가 들어있단 말이오. 만에 하나 외놈들이 쳐들어온다면 나는 니츠코를 진주통판 김시민 장군에게 보낼 생각이오. 김시민 장군은 뼛속까지 무고인 분입니다. 분명 조총의 가치를 알아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황이 불리해지면 저 정도 신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겠소. 그때가 되면 이 설계도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부산의 방비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마지막 진격 명령만을 앞둔 일본 군영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선봉을 맡은 고니시 유키나가는 직할대를 이끌고 부장 소 요시토시와 합류하기 위해 스시마로 향했다. 장군, 스시마에 도착하였사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로구나. 항해로 힘들었을 병사들에게 스시마에 상륙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해라. 다음 주에는 나고야에서 출정 명령이 내려올 테니 그때까지 출정 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라. 예, 장군. 소 요시토시 도주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오, 장군 오셨습니까? 부장 서요시토시 선봉장을 배웁니다. 그간 잘 지내었는가? 조선 정벌 준비는 잘 되어가고, 나고야에서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선 땅에 들어가길 바라는 눈치다. 아마 조만간 출정 명령이 떨어지지 싶다. 예, 안 그래도 장군께서 물자를 충분히 보내주셔서 가보시며 병장기며 두둑히 준비해 두었사옵니다. 이번 주말이면 모든 준비가 끝날 것입니다. 수고했다. 대합 전하께서 기대가 크시다. 가토 녀석이야 우리에게 선봉을 뺏기고 애가 달아있지만 말이야. 하이, 선봉장으로 공은 모두 장군의 것이 될 것이옵니다. 그건 그렇고 일전에 말했던 계책은 어찌 되었나? 간자를 보내 동네 부사를 제거하기로 한 건 말이야. 동네 부사만 제거하면 군관들과 병사들은 그냥 항복할 거라 하지 않았나? 그게 그 밀수꾼 녀석에게 얘기를 해두었는데 인연이 글쎄 야반도주를 해버렸지 뭡니까. 어디로 가버렸는지 소식도 모릅니다. 뭐 우리가 압도적인 병력을 갖고 있으니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지 싶습니다. 그래. 의미 없는 사륙을 좀 피해보고자 노력했거늘 천주께서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고. 싸우겠다면 싸워줘야지. 그나저나 그 부사라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는 싶고, 수만 대군에 맞서겠다니 무모한 건지 용감한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주 멍청한 것들입니다. 조선 정벌을 위해 스시마에 도착한 고니시의 선봉 부대는 2만 대군이었다. 같은 시간 정발의 부산진성, 송상현의 동래성 병력은 모두 합쳐야 채 700이 되지 못했다. 부산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다. 장군, 제가 말한 자들이 이 자들이옵니다. 스시마와 부산을 오가는 상인들인데 일본말과 조선말 둘 다 능통합니다. 조선에 들어가면 이들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 그래, 너희들은 조선인들이지.
이번 조선 정벌에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다. 어떤 힘이 필요하시다는 건지. 앞으로 조선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수많은 포로를 잡아들일 텐데 그 자들을 문초하려면 너희들이 나서야 할 게야. 내 듣자 하니 너희들 일본에서 장사하며 큰 돈을 벌었다 들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다 스시마 도주님과 멀리 계시지만 천황폐하의 은덕이라고 생각하옵니다. 그 부분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기회에 일본의 그 은혜를 갚도록 해라. 저희가 일본 국으로 넘어온 것은 조선 땅에서 빛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선 백성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사옵니다. 지금까지 양국의 경제와 친선의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조선말을 가르치고 또 통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보니 고국을 침범하려는 적의 통역을 기름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놈,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송구하옵니다만 이것은 조국에 대한 반역이 올시다. 저희에게 조선을 침략하라는 길에 함께 하자고 하시면 저희는 따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도 말입니다. 아니 이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라구나. 만! 요시토 씨는 자중하라. 얘기는 잘 들었소. 조선인으로 할 수 있는 얘기. 허나 나는 군인으로서 태압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선봉자야. 그대들도 아직 출병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조금 더 고민해 보시오. 오늘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소. 장군의 뜻은 잘 알겠사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장군, 송구하옵니다. 저자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조선인들을 얕봐서는 안 된다. 한낱 장사치인 저들도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깊지 않느냐. 전쟁이 시작되면 저들은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게야. 저자들을 잘 감시하도록 해라. 우리 정보를 조선에 넘길 수도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끝까지 통역을 거부하거든 그때는 목을 베도록 하라. 군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장군, 나고야 본영에서 온 전가리옵니다. 어디 보자. 요시토 씨, 드디어 출정 명령이 떨어졌다. 생각보다 빠르군. 출정은 음력 4월 13일.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군관들은 병사들을 배불림 먹이고 군수 물자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라. 하이, 준비하겠습니다. 조선 침공 초일기에 들어간 일본군. 바람 앞에 등불이 된 부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출연 강원재, 강세민, 김세영, 양정민, 이재한, 김성은, 오대웅. 해설 오세준, 음향 황가원 이한결. 기획 제작 TBN 부산교통방송. 녹음 편집 동서 뮤지컬 엔터테인먼트. 제작 지원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출 신민규, 극본 홍선주. 라디오 드라마 충렬공 송상현. 다음 시간에 계속. 나 이제 외적에게 고하노니 이 길은 너희 앞에 열지 않으리. 내 목숨 동백처럼 떨어져도 중녀로는 영원히 살아 숨쉰다. 종열곡을 따르라.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